자, 이쪽은 1930년대 의열투쟁입니다. 우리가 앞서 1920년대 의열투쟁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의열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하는 단체라고 해서 김원봉이 만들었었고 폭탄과 총을 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30년대 의열투쟁, 대표적으로는 이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30년대이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전쟁하던 시기였었죠. 요때 한인애국단을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만드는데 그 활약 졸라 잘 나와요. 먼저 배경을 볼게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됩니다. 우리 국민대표회의를 언제 배웠습니까? 임시정부 할 때 배웠었죠. 임시정부가 시작을 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연통제 교통국이 발각이 되면서 돈줄이 말랐죠.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서 외교론, 무장투쟁론, 실력 양성론, 그래서 독립운동의 노선을 두고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념 논쟁이 있었죠. 파랭이, 빨갱이, 혹은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내부 갈등이 있었고,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위임 통치안을 올려서 또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야, 다 모여 해가지고 단톡방에 come here 문자 날렸었죠. 하지만 와가지고 또 창조파, 개조파 나눠서 지들끼리 또 싸우죠. 그래서 결렬됩니다. 성과 없이 빠그라지고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이탈을 하면서 국민대표회의 결과 임시정부는 아주 어려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세도 못 냈대요. 임시정부 건물이 있었죠. 임대료도 내지 못했고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 나오는 음식 가지고 끓여서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은 당하고 미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동포들이 보내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독립자금.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정부가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이 되었었죠. 더군다나 여기다 또 만부산 사건까지 터졌네. 만부산 사건은 요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에 원래 중국 땅이고 우리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농사를 지는데 물길 있죠. 수로라고도 하는데 이 물길을 끌어다가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 농민들하고 중국 농민들하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막 싸우다가 갈등이 잘 해결이 됐어. 한국이 중국 애들한테 엽떡도 주고 중국 애들 짜장면도 주고 야 졸라 맛있다. 야 우리 화해하자. 야 탕수육 한 사발 하고 우리 바나나 우유 먹고 화해하자 해가지고 잘 해결됐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간질 시킵니다. 어떻게 이간질 시키냐면 중국 애들이 한국인들 죽였다라고 구라를 칩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유튜브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올려요. 가짜 뉴스인 거죠. 요거를 본 한국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중국인들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주요 도시들이 있죠. 서울, 평양, 신의주 이런 동네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은 죽여버립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국인들 이제 상업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화교라고도 하죠. 화교. 이런 화교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이상 죽임을 당하고 한 500여 명 가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만부산 사건이라고 해요. 일본의 개구라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만주나 중국에서 활약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피해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했냐면 중국 요리집, 짜장면집을 하거나 호떡집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물론 가짜뉴스에 의했지만 거기 가서 막 불 지르고 죽이고 했었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떡집이 불이 많이 탔었는데 좀 어수선하고 좀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야 호떡집에 불났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도 쓰거든요. 이때 나온 편이라고 합니다. 마무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안 좋은 일을 했었을 때, 호떡집에 불 질렀을 때 거기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자, 목적이에요. 지금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졌죠. 또 만부산 사건 때문에 중국의 돈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만든 조직이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영웅이 활약을 하죠. 이봉창, 윤봉길. 자, 이 두 명 이외에도 여러 명 있지만 이 두 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공통되게 봉자가 들어가죠. 우리 앞서도 선생님 소개해줬어요. 봉자 들어가는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김원봉, 의열단 만들었었죠. 우리 뒤에 또 배울 김두봉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미 배운 양세봉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개로 선생님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원봉, 투봉, 쓰리봉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서 으뜸은 김원봉이고 시험에 졸라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원봉 못지않게 잘 나오는 게 이봉창, 윤봉길입니다.
뒤에 자세한 건 설명하고 핵심만 얘기해 줄게요. 이봉창은 31살 때, 만 31살입니다. 도쿄에 가가지고 1항이 탄 마차에다 폭탄 던집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 SNS에서 뭐라 쓰냐면, 야, 불행하게도 못 맞췄다. 두목 원숭이 죽일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명중시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핑계 담아요. 원래 상하이를 쳐들어갈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 1항을 못 죽인 게 불행이라고 미친 짱깨들 아니야 해가지고 반일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상하이 쳐들어가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거든. 그래서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상하이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승려가 있었거든요. 승려는 스님이란 뜻인데 죽여버립니다. 누가? 중국인들이. 근데 이 중국인들을 일본 애들이 돈을 찔러준 거야. 한마디로 일본 애들이 중국 애들을 돈으로 찔러주고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네 일본인 스님을 죽이도록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자작극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핑계로 일본이 상하이를 침략합니다. 이 사건을 상하이 사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봉창 사건은 상하이 사변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상하이 사변? 성공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사변 일본이 승리를 하고 또 때마침 일본 왕의 생일이었어. 이것을 천장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겹경사인 거죠.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일왕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훈쿠오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훈쿠오공원이 중국 발음이고 홍구공원이라고 해요. 홍구공원은 이제 우리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하식을 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멋진 봉길이 형님이 만 23살 때 폭탄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건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일본 두목 원숭이들, 우두머리 원숭이들을 아작을 내버려요. 죽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때 중국의 실력자였었던 장제스가 칭찬합니다. 중국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해놨다. 야, 중국 4억 인구랑 100만 대군이 있는데 그거를 못했던 것을 한국인 청년이 해냈구나 하면서 판타스틱을 외칩니다. 판타스틱한데, 판타스틱한데, unbelievable 하면서 야, 임시정부 지원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일애국단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한 거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중국을 장악했었던 중국 국민당 정부, 구체적으로는 장제스죠. 임시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무기도 대주고. 그래서 원래 김구가 의도했던 부분이 윤봉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이 같은 입장이 되었잖아.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 항일전선, 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이 만주 쳐들어오니까 위쪽에서 한국 독립군이 의용군과 쌍사대 전투, 아니죠, 호로군이었었죠. 한국 독립군, 호로군, 쌍사대 전투. 이쪽은 조선혁명군, 조선의용군, 영흥전투.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우리 조선혁명군 이렇게 중국과 연합작전 펼치는 거 우리 앞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시정부가 쫓기게 됩니다. 왜? 임시정부가 윤봉길 사건 이후에 그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김구가 딱 인스타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발끈해가지고 김구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그래서 김구의 현상금이 목숨값이죠. 300억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시세로. 그리고 김구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임시정부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원래 상하이에서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충칭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윤봉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사건이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충칭에 가서 1940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해 줄게요. 이때 중국은 빨강이들 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이 있었고 파랑이들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있었었죠. 아직까지는 장제스 국민당이 중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윤봉길 사건을 계기로 장제스 국민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다. 무기도 대주고 짬뽕도 사줬다라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윤봉길 사건 이후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어. 김구는 도망갔어요. 김구가 이 사건 일으키기 전에 단톡에 야, 우리 윤봉길 폭탄 던질 테니까 분명히 우리를 탄압할 거야. 토끼 도망쳐! 라고 이미 알렸거든. 근데 이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나 봐. 안창호 있죠.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거의 김구급의 어마무시한 독립운동가인데 못 도망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를 따르던 독립운동가들과 가족들은 김구 선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연락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근데 김구도 좀 억울하대. 분명히 난 단톡 보냈다고. 네가 확인 안 한 거잖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핸드폰을 뭐 비행기 모드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잡혀서 죽습니다. 임시정부는 도망가요. 그래서 아이고 3.1운동 이후에
상하이에서 시작됐다가 32년 윤봉기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충칭에 1940년에 도착을 해요. 왜 하필이면 충칭이냐면 여기에 국민당 정부가 있었거든. 장제스랑 국민당 정부가 이쪽에 임시 정부를 만들고 여기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가서 짬뽕 한 사발 하고 같이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었던 의열단 있었죠. 그리고 개인 의거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한인애국단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에서 활약이 나옵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마차에 폭탄 던진 이봉창, 그리고 상하이에서 윤봉기를 활약 배웠고, 그래서 이거 각 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인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잘 나오니까, 또 단체하고 비교하는 거 나오니까 한번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핵심 내용이고 시험만 볼 거면은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좀 알아야 될 거 있으면은 요쪽,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좀 자랑하려면은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선생님 좀 목이 안 좋아요. 미안해요. 자, 이봉창에 대해서 좀만 더 소개해 줄게요. 이봉창은 한국하고 일본에서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노동도 하고 돈도 좀 벌고 놀기도 했는데 철저하게 일본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은 일본에서 일항에 취임식이 있었대. 새로 바뀌는 히로히토 천황인데 히로히토 1항이죠. 거기 취임식 구경하러 갔다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한국어로 돼 있는,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소지하고 있었거든. 아마 집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나 봐. 그거 끌려가지고 감옥에 한 10여일 정도 갇혀있다 나옵니다. 그때 삐집니다.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새끼들은 나를 일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SNS 보니까 김구가 상하이에서 활약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김구를 찾아갑니다. 처음에 김구도 이 새끼가 진짜 독립운동하고 온 건지, 이 새끼 스파이인지 감이 안 서잖아. 그래서 술을 먹이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순진하고 되게 애국심이 강한 청년인 걸 인식을 한 거죠. 이봉창 이런 얘기 했었대. 당신들은 왜 1항한테 폭탄 안 던집니까? 나는 1항을 코앞에서 봤는데 그때 폭탄만 있었으면 던졌을 겁니다. 성공했을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김구가 이 친구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이봉창이 이런 얘기합니다. 쾌락 이야기해요. 쾌락. 즐거움 있죠. 이 사람이 32살 때 폭탄 던졌거든요. 이때는 이제 내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을 살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라는 것은 모두 맛봤습니다. 얘는 메가 역사를 다 완독했나 봐. 모든 쾌락을 맛봤대. 넷플릭스도 정독하고 술집 가서 여자들 성매매도 하고 막 그랬었대. 본인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 상하이로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업무를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폭탄 주십시오. 1항한테 폭탄 던질게요. 그래서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김구를 찾아온 이봉창이에요. 그래서 선서 사진을 찍습니다. 요게 진본이에요. 그림자도 있고 여기 선서문이 있죠. 옛날에는 요게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건 합성이에요. 딱 봐도 일단 목이 크죠. 목도 없어. 얼굴이 크고. 그래서 얼굴도 합성한 거고 요 그림 같은 것들 조잡합니다. 수류탄도 덧칠한 거야. 그래서 아마 요 얼굴 있죠. 요 얼굴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 나와도 이봉창은 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팍에 이렇게 한인애국단은 가슴팍에 선서문을 달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봉창 선서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서 적국의 적국의 우두머리를 도륙 죽이기로 맹세하나이다. 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봉창인데 근데 김구가 되게 슬펐나 봐. 이 애국 청년이 곧 죽게 되잖아. 폭탄을 던지고 잡히면 죽을 거 아니에요. 자결을 하든지.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이봉창이 오히려 김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주성님, 제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까 똥 씹은 표정 하지 마시고 스마일, 우리 기쁜 낯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해가지고 김구랑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죽음을 초연한 이런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가서 폭탄을 던집니다. 요 자리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운이 없게도 1항 마차를 마치지 못합니다. 옆에 맞춰서 1항은 다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발칵 뒤집혔어요. 이때 일본은 1항이 신인 줄 알았거든. 신이라고 믿는 1항이 폭탄을 맞으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SNS에 뭐 속보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장관들 다 타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체포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봉창이 셀프 체포당해요.
본인이 체포 안 당하게 됐었거든. 폭탄을 던졌는데 원래는 일본 애들이 누가 던진지 알 수가 없었대. 그래서 옆에 있던 죄 없는 일본인들이 걔가 폭탄 던진 줄 알고 걔를 막 주먹으로 패고 발로 밟고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이봉장이 가만히 봤더니 자기 대신에 걔가 범인으로 오인받고 두들겨 맞고 있단 말이야. 가면 죽거든. 근데 나 같은 선생님이었으면은 개꿀 해가지고 도망갔을 텐데 이봉장은 그러지 않았대. 야야야 컴히어 씨, 내가 던졌다고, 내가 영웅이라고 날 잡아가시오 해가지고 스스로 체포당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진이 남아 있어요. 사형당하러 끌려가서 이봉창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봉창은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백범 김구가 가는 이봉창한테 한마디 했죠. 우리 지하에서 봅시다. 지하에서 보자는 것은 죽고 나서 나중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봉창의 활약을 윤봉길이 인스타하다가 봅니다. 뭐야 졸라 멋있잖아 해가지고 윤봉길도 김구를 찾아갑니다. 저도 폭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23살의 청년 윤봉길, 충남 예산 출신이에요. 김구를 찾아갑니다. 김구 된 게 이 얼굴은 사납게 생겼죠. 김구가 체격도 좋고 싸움도 잘해요. 근데 김구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뿔테안경의 온화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독립운동하다가 보세요. 귀도 양쪽이 짝짝이죠. 이게 고문받아서 일본한테 고문받아서 헐었다는 설도 있고 그거보다 가슴팍에 총알이 하나 박혀 있어요. 빼지도 못했어. 일제의 밀정이 있죠. 스파이가 들이닥쳐서 총 쏴가지고 이 총 맞고 죽다 살아납니다. 총알도 빼지 못하고 심장 옆에 박혀있기 때문에 팔이 절이 돼. 그래서 글씨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글을 딱 쓰는데 막 이렇게 흔들려. 그래서 우스개로 사람들이 총알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폰트 이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윤봉길도 마찬가지로 선언문을 가슴팍에 달고 사진을 찍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윤봉길 선서를 했고, 그리고 디데이가 왔어요. 디데이를 앞친 날 중국 동포가 운영하는 집으로 가거든. 중국 동포 집에 가가지고 그 부부랑 둘과 윤봉길과 김구가 넷이 밥을 먹습니다. 메뉴까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김구의 일기장, 백범일지라고 하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아침 메뉴로 고기 볶음을 이렇게 같이 먹었대. 근데 역시 김구가 표정이 또 침울한 거야. 왜 윤봉길 청년이 또 가면은 폭탄 던지고 죽을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야. 역시 윤봉길이 달랩니다. 썩은 표정하지 마세요.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마세요. 난 좋은 길로 가는 거니까, 큰 뜻을 품고 가는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오히려 김구를 위로하고 김구를 위해서 밥을 더 맛있게 의도적으로 먹었다고 하죠. 졸라 맛있네. 이 고기 소고기예요 돼지고기예요? 졸라 맛있네요. 한 사발 더 해가지고 먹고 나서 택시를 대기시켰대요. 택시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김구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계 바꿉시다. 윤봉길 나의 시계는 6원짜리인데 김구 당신의 시계는 2월짜리 싸구려입니다. 바꿉시다. 나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제가 폭탄 던지고 죽을 거기 때문에 제 시계는 비싼 6원짜리고 1시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당신 김구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싸구려 졸라 싸네 내가 가져갈게요. 한 게 지금 현재 윤봉길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봉길이 찾던 시계도 일본이 나중에 돌려줘요. 자, 그리고 폭탄을 준비합니다.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 요걸 던지고 요걸로 자살하려 했지만 요거는 미처 터뜨리지 못해서 자살을 못했죠. 어디로 갑니까? 일본은 상하이 훈코공원으로 갑니다. 이게 실제 그 당시 때 훈코공원 모습이에요. 요 단상 위에서 일본 애들이 축하식을 하죠. 두 가지 축하할 게 있었죠. 일왕의 생일이었었고 상하이 사변 성공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우두머리 원숭이들이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음악 틀어놓고 이때 틀었던 음악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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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이 노래였었다고 하죠. 신나가지고 여기서 막 바나나 먹고 집어 던지고 여의봉 늘렸다 줄였다 춤추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때 유유히 폭탄을 들고 등장하는 우리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버리죠. 아작이 납니다. 빵! 이것은 폭탄을 던진 직후의 아수라장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두목 원숭이들과 군인 원숭이들이 있죠.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온몸에 파판이 박혀가지고 대수술을 해서 팔다리를 잘라나게 되죠. 그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진이 그 당시 때 아사히 신문이었나 실렸던 사진이래요. 근데 조작 논란이 좀 있어요. 이 얼굴이 윤봉길 얼굴하고 약간 다르기도 해. 나도 가짜 같은데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실린 신문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실린 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두목 원숭이가 군인한테 다쳐가지고 실려가는 모습도 나와 있고, 그래서 독립운동가한테 이제 맡겼더니 제미나이 돌려봤대. 유료로 돌려봤는데 이거 진짜래요 해가지고 현재는 진짜로 알려져 있는데 논쟁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기록에 의하면은 윤봉길은 이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발로 밟히고 얼굴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차에다가 거의 물건 처박듯이 처박혀서 끌려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윤봉길을 이제 이렇게 십자가틀에 묶었대. 무릎을 꿇으라니까 무릎도 안 꿇어가지고 강제로 끌리고 이게 보다시피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을 쏩니다. 그래서 빵 하고 이마에 피가 흥건하게 나오죠. 난 의식을 못했는데 어떤 사람 선생님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일장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하얀 천에다가 빨간 점 하나, 일본 일장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윤봉길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일장기를 표현했다라고 누가 또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근데 윤봉길 죽이기 전에 한마디 했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했더니 윤봉길이 꺼져라 이 원수 새끼들아 라고는 안 했고 나는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고 큰일 했기 때문에 죽여라 라고 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윤봉길이 이 폭탄 던지러 가기 전에 역시 김구하고 이야기를 하죠. 택시 유리창이 쭉 내려가면서 김구가 얘기하죠. 우리 지하에서 봅시다 하고 윤봉길이 이 총을 맞고 먼저 지하가 계시죠. 근데 문제는 윤봉길 이 시신이 어디인지 몰랐어. 왜? 일본 애들이 총을 쏘아서 죽인 다음에 이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일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다 갖다 두고 밟고 지나가게 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김구가 윤봉길이 이 의거를 하기 전에 유언을 받아뒀어요. 죽을 게 뻔하니까. 특히 아들 둘에 남긴 유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눈물 나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려라. 나의 아빠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서 한 잔 술을 부어주어라. 자기 무덤에 와서 술 따라달래. 참고로 아빠는 소맥이다. 카스하고 진로 come here. 그리고 너희들은 아빠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가 동서양에 졸라 많다. 그래서 동양에 맹자가 있고 서양에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거라 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거 TV에도 나오고 졸라 잘 나와요. 되게 유명한 거고. 그리고 우리 동포들한테도 유언을 남겼어.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된 도리입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의 대세에 의하면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 파이팅 이렇게 나와 있고 메가 역사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아마 뒤에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이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근데 이것이 끼친 영향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국민당 장제스가 칭찬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를 남발한다 그랬잖아. 판타스틱한데 unbelievable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중국 100만 대군과 4억의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서 엄청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이 폭탄 던지라는 일이죠.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행사를 가져요. 중국 정부가 돈 대서 이 흥포공원에 기념관도 만들었고 매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 돈으로.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되게 고마워요. 근데 이 윤봉길의 의거가 물론 성공을 했지만 영향이 어마무시해요. 이봉창은 실패했죠. 근데 이봉창도 그렇고 윤봉길도 그렇고 김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폭탄 던지는 게 실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독립의지가 있으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제스한테 자극을 줬고 장제스가 나중에 1943년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기 2년 전이거든요. 강대국들이 모였을 때 조선의 독립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카이로 회담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 1등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모였는데 중국 장제스가 와가지고 야 조선의 독립을 우리 도와주자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해방 이후에 독립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의거가 없었으면 장제스를 움직일 수도 없었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독립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3.1운동 있었죠. 이봉창 의거 있었죠. 이봉창 여기죠. 그다음 윤봉길 의거 있었고 의열단의 활약도 되게 많았었잖아.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한 거야. SNS, 인스타를 보니까 야, 이 새끼들 끊임없이 독립을 꿈꾸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일본이 패망 이후에 광복을 얻어냈죠. 근데 비교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 류큐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류큐 왕국이었어. 근데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를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광복하지 못했어요. 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아직도 일본 땅이에요. 류큐가 지금 뭐라 부르냐면 오키나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옛날에 일본
땅이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일본이 패망하고서도 일본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봉창, 윤봉길처럼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이. 시기미스 마모루라고 나옵니다. 시기미스 마모루는 아까 여기 폭탄 던졌었죠. 여기 폭탄 던졌을 때 이 위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 당시 때는 상하이에 갔었던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일본이 패망할 쯤에는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자격으로 지금 미국 군함 미주리함 위에 올라간 거예요. 미국 미주리함이 지금 일본 도쿄 앞바다에 있는 거야. 거기다가 조그만 배에다가 사람들 싣고 이렇게 올라와서 항복 서명하려고 대표 자격으로 시게미스 마모루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 맞은편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 미국 군인들 쳐다보고 있죠. 누가 있냐면 연합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국 사령관 메가드 장군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 앞에 줄 서 있는 거고 메가드 앞에서 사인합니다. 항복 사인. 그래서 사인하면서 소리 지르죠. 쓰면서 왜 소리 지냐면 눈치챘죠. 지팡이 있잖아. 이 사람 다리 하나가 없어. 왜? 윤봉길한테 폭탄 맞아가지고 다리가 없는 채로 살아가다가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일본 대표로 항복 사인을 하러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 앞에서 항복 사인하면서 다리가 좀 아프겠죠. 다리 아픈데 윤봉길 하면서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봉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화 천만 관객을 넘긴 암살이라고 있어요. 거기 마지막 장면에 요 장면 나옵니다. 영상으로 나와요.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거 보고서 환호 지르거든. 실제로 요거 다큐멘터리 영상 있어요. 미국 애들이 찍었는데 그 영어로 나오는데 뭐라 쓴지 알아요? 한국의 애국자 윤봉길이 던진 폭탄에 의해서 다리가 아작이 난 시게미스 마모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근데 끝이 아니에요. 김구가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의리가 있었어. 윤봉길의 시신을 찾습니다. 해방된 뒤에 우리 앞에 박열 배웠을 거예요. 박열 시켜가지고 찾습니다. 이 십자가틀 윤봉길 묶여 있었던 틀이에요. 그리고 윤봉길 시체를 찾습니다. 이미 다 썩었지만 여기 윤봉길 머리카락이랑 입었던 옷, 신발 이런 것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윤봉길을 비롯해서 일본에 묻혀있는 이봉창, 백정기 다 한일애국당 관련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3의사라고 해요. 3명의 의사를 국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김구 얼굴도 보이죠. 그래서 서울에 효창공원이라고 있어요. 이 세 분이 이렇게 묻혀 계시고 이것을 3의사 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효창공원.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 안중근 무덤도 있어요. 보다시피 비석이 없죠. 안중근 무덤 빈 무덤이에요. 안중근 유해를 찾아오려고 김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숨겨놨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찾아오기도 전에도 김구가 우리 동포였던 안두이란 놈의 총에 맞아서 죽죠.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김구도 자기가 평생 동지였었던 요 삼의사 묘역 옆에 똑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지하의 세계에 요 세 사람 만났겠죠. 한마디 했겠죠. 오랜만이에요. 우리 약속 지켰어나? 너네들 뼈 찾아왔고 지하에서 봅시다라는 인사 약속 지켰습니다. 오케이?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지우고 시험 나올 것만 얘기해 줄게요. 뒷부분은 지금 배경지시로 얘기해 준 거니까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0년대 의열투쟁은 한인애국단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졌고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들었고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이봉창은 여기 폭탄 던졌지만 실패했었고 일본이 쳐들어온 계기를 마련해줬고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성공했죠. 그리고 중국 국민당정부의 판타스틱 얻어내면서 지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 임시정부가 이동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요 이동지도 잘 나옵니다. 요 비교하는 거 잘 나오고 그리고 요 선서문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요 사진 잘 나와요. 그리고 요 그림도 잘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잘 나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핵심은 요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배웠었던 의열활동, 개인 의열 배웠고 의열단 배웠었죠. 그래서 요 인물들. 근데 개인보다는 여기 의열단, 특히 요 세 명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한인애국단 오늘 배운 건데 더 중요합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봉봉 트리오. 그래서 윤봉길의 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험 문제는 어떤 단체 활약이냐, 그리고 누가 어떤 활약을 했냐,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암기법. 자, 봉창마차 봉길공원. 뜻은 없지만 입에 착착 붙습니다. 봉길마차, 봉창마차죠. 봉창마차, 이봉창, 일항마차, 봉길봉원, 윤봉길, 홍코공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문제 볼게요. 이봉창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의거 일으켰다. 이거는 윤봉길이죠?
그래서 틀렸고, 한일애국단 상하이 김구 조직 맞고, 윤봉길 임시정부 국민대정부 지원 맞죠? 이봉창 도쿄 일왕 마차 폭탄 맞죠?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의의를 일으킨 사람은 윤봉길이죠. 한일애국단은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기를 넣기 위해서 만들었고, 상하이 홍코공원 의거를 일으킨 사람은 윤봉길. 3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중국인의 감정이 안 좋아진 것은 만보산 사건이었죠.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 인물로는 장제스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상하이에서 한일애국단 조직한 인물은 김구였었죠. 그래서 김구의 의도대로 활력을 받았고 활동을 조직적으로 되게 왕성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